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주제가 제목이 딱 뭐라고 돼 있냐면 달아오른 글로벌 ICO 시장 올해 더 뜨겁다. 우리나라 뜨겁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죠. 우리나라는 하나도 뜨겁지 않아. 이게 너무 우리나라만 좀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 보니까 이제 약간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좀 오해가 소지가 있고요. 작년에 분명히 이제 그 ICO를 금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금지하는 근거가 그 유사수신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사수신 행위,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돈, 그렇죠? 이제 돈을 이제 그 어떤 이제 불법적으로 그거를 이제 수신을 해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원금 보장하고 이제 수익 보장하는 이게 이제 유사수신 행위인데 거기에 이제 그 ICO, 소위 암호화폐를 넣은 거니까 이거 참 애매한 게요. 그럼 암호화폐가 돈이냐 이거에 대한 그 애초부터 정의가 정확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그 규제를 하겠다는 그 법률, 유사수신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 법무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데 결국 특별법도 지금 지지부진. 지금 어떤 상태냐? 아무 법률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ICO를 하기 위해서 다들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어떻게 엄밀히 보면은 국내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 ICO를 진행한다면은 일단 고발을 먼저 하겠죠. 네, 죄가 되든 안 되든. 근데 그게 귀찮아서 지금 뭐 스위스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뭐 싱가포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 ICO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화두이죠. 지금 최근 1, 2주 사이에 텔레그램에서. 예. 근데 이 텔레그램도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1차, 2차가 남았죠? 예. 예. 근데 2차에 또 그거보다 또 상회하는 금액이 모일 거라고 지금 이제 영화로 치면 흥행 대박인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위험을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CO가 어쨌든 처음에 ICO에 참여하면 얘가 상장했을 때 굉장히 이익을 보는 게 있어요. 이제 위원님께서 우리 이전 이제 녹화 때도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벤처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 증자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뭐 몇십 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이익을 본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백서를 보면 ICO에서 모인 돈을 그 텔레그램 운영비에다가 일부 쓰겠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텔레그램은 알겠지만 그 비영리기관에서 만든 채팅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은 그냥 온전히 국가에서 돈을 넣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물론 뭐 부대적인 수익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텔레그램 ICO를 통해서 텔레그램 채팅 서비스 운영하는데 운영 비용으로 쓰겠다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얼마라고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ICO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걸 달성할 수 있겠느냐. 텔레그램 운영비에 천문학적인 돈이 거기 한 달에 몇십억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채팅 서비스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위험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이 잘 되는 건 어쨌든 그 기대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또 카카오톡에서도 또 ICO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원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십니다. 근데 참여하실 계획이시죠? 그러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ICO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에서 ICO를 금지한다고 엄포를 놨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알만한 기업들은 사실 겁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도 하고 싶어도 이제 성가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면 괜히 이제 불려다니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이제 시비가 없이 그냥 해외에서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하는 게 그 나라에서 세금 내고 그 나라의 뭐 사람들 고용해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국내 ICO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ICO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그걸 국내로 끌어들이는 게 의미가 있느냐 또는 구분 짓는 게 의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시죠?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이제 ICO를 진행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과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ICO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ICO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고 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또 오히려 논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카카오 같은 국내에서 굉장히 알려진 기업들 말고 근데 이런 신생, 벤처, 블록체인 기업들도 이제 해외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이제 우리 ICO를 규제하는 것 중에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사기성, 그 다음에 이제 묻지마식. 사실은 이제 그 ICO 자체만 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새로운 우리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제 신규 기업들이 그 자금을 조달하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이제 펀딩의 민주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 그 펀딩 시장이 뭐 주로 이제 그 벤처 캐피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이제 투자은행들 또는 이제 우리 일반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편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지분도 넘기지 않으면서, 네. 자기 지분도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 ICO를 빙자해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해도 각종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여지가 크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면은 우리 이제 일본이나 네.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규제 정도, 어떤 이제 증권으로 간주를 해서 일부 네, 하면은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되고 특히 이제 그 자금 조달이 항상 목마라하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럼 98년, 99년 때 우리 벤처 거품 할 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시기겠지만 그때 묻지마 투자가 문제가 많았죠. 진짜 안에 개발자들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청사진이 나왔는데 이 청사진이 과연 청사진인지 의심될 정도인데도 막 50배, 60배씩 투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묻지마 투자하다가 이제 투자금 이제 손해를 보시고 사회 문제화되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과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뭐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묻지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시기로 돌아간다고 해보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시장에서 뭔가 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시기이고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어떤 변별력도 잘 안 돼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개인 엔젤 투자든 기관 투자든 어디든 간에 이제 더 이상 그런 투자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CO 쪽에서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캠도 아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ICO가 자유로워지면 아마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네, 분명히. 아무리 모니터링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날 겁니다. 근데 그 사고 때문에 그 선순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적 영향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감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ICO를 전면 금지를 하고 있는 게 언제까지 갈까요? 뭐 계속 금지를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민청원 한 게 있죠.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청와대 당국자나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융 당국자가 이제 답을 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계속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뭐 꼭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자금 조달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이나 또는 이제 관련법으로 이제 최선의 규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ICO에 참여를 할 때 내가 알고 참여하는 거하고 모르고 참여하는 거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참여하는 거에 어떤 기준을 정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뭐 적격 투자자,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회사의 어떤 이제 임원이거나 또는 뭐 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산 얼마 이상의 어떤 비상장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을 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어떤 ICO를 좀. 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미국처럼 그 적격 투자자라는 쪽에 먼저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거가 벌어진 이후에 그 데이터를 참고로 일반 투자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투자자는 아주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이제 뭐 우리 크라우드 펀딩 저 증권형 보면은 그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뭐 지금 P2P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투자자 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 ICO도 그 정도 규제를 한다면 상당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벤처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뭐 있을까요? 뭐 저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뭐 보스코인 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메디블로, 그 다음에 뭐 아이콘,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그 현대, 그렇죠. 우리 보통 현대코인 그러죠. 네, 뭐 유명하신 분께서 이제 그거를 론칭을 했는데, 뭐 다 그 어느 정도 다 성공했죠. ICO에 다 해외에서. 물론 이제 우리 보스코인 같은 국내에서 했죠. 우리 규제가 있기 전에 했으니까. 그 어쨌든 뭐 그 메디블록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 뭐 전체 코인 순위에서도 나름대로 그렇죠. 의미가 있고 뭐 전 세계 토큰 중에서는 한 6위 정도 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 세계 전체 코인 순위에서 한 23위 정도 하죠. 네. 네. 벤처 우리 한참 붐이 있을 때 너도나도 청사진을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앵커는 알지 모르겠지만 한솔 CS 같은 쇼핑몰도 있었고 인터파크도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 예, 근데 그때 인터넷 쇼핑몰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결국은 오프라인에 이 유통을 잡고 있는 회사들이 다 들어왔죠. 인터파크를 제외하고. 예,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가 들어와서 새로운 영역을 또 지금 만든 상황이고. 근데 지금 ICO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백 써가지고 너무나 원대한 그림을 그려서 막 100억, 200억, 1000억이 굉장히 어려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게 조금 시장이 정리를 해주는 시기가 되면 아, 이런 모델로는 이 금액밖에 못 받겠구나. 이런 모델로는 이 정도 하면은 안 되겠구나. 이제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걸 다 이제 다듬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ICO 붐이라고 하고 너도 나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방향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냥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관련된 분야의 빅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블록체인 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라쿠텐도 지금 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 라쿠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또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즘에 언급되고 있는 게 라쿠텐, 아마존, 알리바바도 한다는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누가 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만약에 예정대로 기사에 나온 대로 카카오톡에서 이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카카오톡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쇼핑이 있죠. 라인도 코인 한단 말이에요. 라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커머스에 별로 규모가 안 되지만 태국에서는 커머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쇼핑몰에서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메신저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의 빅플레이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벌써 오는 건가? 아직 이 중소에 막 이제 돈이 들어와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아직 너무 부족한데 빅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시장 정리가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ICO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 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ICO에 대한 정책이 빨리 마무리돼서 빅플레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젊은 벤처 기업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ICO를 빨리 어떤 이제 우리 제도권을 편입시키고 빨리 허용을 해서 우리 그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그 새로운 어떤 자금 조달의 어떤 창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